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중복인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요란한 소나기 소식도 잦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승입니다. 벌써 일주일 가까이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체감온도도 35도를 넘나들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넘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고요. 중복답게 낮에는 대구의 기온 35도, 안동과 포항은 3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도 잦겠는데요. 오늘 오후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특히 시간당 30mm 내외의 굵은 빗줄기가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집중되며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도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소나기 소식도 잦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줄잡아 1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오션힐스 포항CC 회원권 사기 사건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골프장 측의 묵인과 관리 소홀 탓에 사기 사건이 터졌다며 전면적인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골프장은 소송을 거쳐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회원권 거래 사기 사건이 터진 오션힐스 포항CC 골프장. 골프장 안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직원 행세를 했던 사기 사건 당사자 A씨는 지난 5월 29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상황입니다. 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측의 묵인과 관리 소홀 탓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전면적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숨진 A씨가 회원 관리부장 직함이 새겨진 골프장 직원 명함을 사용했고 2019년까지 골프장 운영위원회 간사도 맡았다며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또 A씨가 사기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골프장 부킹 편의를 제공하는가 하면 자신의 카드를 아예 골프장 프론트 직원에게 맡겨놓고 그린피 일부를 대납해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회원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며 회원권 매매 대금을 가로챘는데 비대위는 골프장의 묵인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원권 매입과 관련해갖고 오션힐에다 물어보면 모든 직원들이 하나같이 회원 관리부장한테 가라, 전화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는 피해자들과 회원권 매매 관리해서 문의를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매매 계약을 할 때도 종종 오션힐의 사무실, 회의실 등을 이용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션힐스 포항CC는 10여 년에 걸쳐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다며 선의의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에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이 당초 예상보다 보상 금액이 작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 대책을 수립을 하고 저희들이 시행하겠다. 한편 오션힐스 사기 피해자 모임 비대위는 골프장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오션힐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의회 제9대 후반기 출범식에 전체 의원 33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명이 불참해 반쪽짜리 출범식이 됐습니다. 어제 출범식에는 국민의힘 다선 의원 7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개혁신당 의원 1명이 불참했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만 의장의 포항시 인사 개입과 독단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을 지적한 뒤 외압에 의한 의회 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 의장 불신임을 진행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가축 분뇨와 음식물 폐기물을 재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노조가 위탁업체와 울진군 공무원들 사이에 부적절한 식사 대접과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울진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서와 위탁 운영업체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이 위탁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입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와 울진군청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 부적절한 식사 대접과 금품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동조합이 공개한 위탁업체의 일반 관리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 동안 울진군 공무원들에게 총 8회에 걸쳐 식사와 선물 등이 제공됐고 관련 부서에 커피 머신도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울진군이 금품을 받는다는가, 그다음에 식사를 과도하게 대접받는다는 것은 결국 공정하게 업체를 관리할 수 없고 업체 편에 서서 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지 않았는가. 또 위탁 운영업체가 민간 위탁 지침에 따라 노무비를 낙찰률 이상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 직원들의 노무비는 평균 7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5%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조합원들이나 비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용역 설계에 거기에 준하는 이제 100% 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밖에도 위탁 운영업체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이중 계약한 정황이 있고 미생물을 활성화하는 약품 구매 과정도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련 부서는 업무협의차 2차례 정도 위탁업체와 식사를 했고 사무실용 커피 머신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식사 대접과 선물 제공과 관련된 대부분의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위탁업체도 공무원에게 접대한 것처럼 경비 내역을 허위 기재한 점을 현재 인정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 협의 후에 요구에 의해서 한 2차례 정도 식사한 경우는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또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울진군에서도 법적인 대응을. 또 노조가 제기한 노무비 산정과 관련해 위탁 운영업체는 직원들에게 계약 금액의 90% 수준의 노무비를 지급하고 있고 약품 구입도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노조가 제기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관련 부서와 위탁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상북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도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급여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하루 2시간 단축 근로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과 별도로 경북도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통상임금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근로자도 임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에 직장이나 주소를 두고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경북 일자리 종합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여파로 2차 전지 소재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 지역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관세 인상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지역 수출에 또 한 번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최근 4년간 대구 수출을 이끈 건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소재입니다. 해마다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해왔습니다. 전체 수출 가운데 비중도 5년 전 2.5%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30%를 넘어 수출 품목 중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성장세가 꺾이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60% 넘게 수출이 줄었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입니다. 경북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품목 비중 상위권에 올라선 2차 전지 소재 수출이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올해 상반기 36.9%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폐지하거나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와 차량용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둔화되고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물리고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는 트럼프의 공약도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율 관세 등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인 IT 제품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무역 장벽이 높아진 만큼 자동차 부품같이 중국과 경쟁하는 품목은 반사 이익도 기대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대구 지역 수출은 지난해보다 13% 감소한 96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2차 전지 성장세에 힘입어 2022년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한 지 2년 만에 다시 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앉는 겁니다. 경북도 올해 수출이 392억 달러로 400달러 선이 깨질 전망입니다. 다만 인쇄회로와 의료용 기기 등 대구의 신성장 산업 수출은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북도 잇따른 방산 수출 계약 성사와 해외 원자력 발전소 수주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주시는 내일까지 주요 관광지와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수질 검사 대상은 지역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대릉원과 엑스포공원 등 모두 13곳이며 일반 세균과 대장균 등 12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경주시는 검사 결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오염원 원인 조사와 시설 개선, 환경 정비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휴대폰을 해킹해 돈을 빼돌리는 스미싱 피해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구의 주의보까지 발령했는데요. 누가 보낸 어떤 문자든 웹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안전 앱을 미리 설치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부친이 지병으로 별세했다는 부고 문자, 지인의 번호로 왔습니다. 장례식장을 안내하는 웹 주소를 클릭하자 앱을 설치하라는 알림이 뜨고 무심코 앱을 깔았는데 몇 시간 뒤 계좌에서 6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사진, 개인정보도 다 털렸습니다. 이런 스미싱 피해 올해 상반기에만 대구에서 98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벌써 2.5배 많은 수준입니다. 낚인 문자 유형도 여러 가지입니다. 모바일 청첩장, 카드 발급, 택배 배송 안내부터 범칙금 미납 통보, 쓰레기 무단 투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악성 코드가 깔리고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빼갑니다. 빼낸 정보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휴대폰을 개통해서 소액 결제를 하거나 대출도 받습니다. 그러고는 피해자의 번호로 다시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식입니다. URL 주소를 직접 무심코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그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또 스미싱 문자를 발송해서 또 다른 피해를 입히는. 경찰은 대구 전역에 스미싱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일단 당하면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범인을 잡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보낸 문자라도 웹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라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경찰청 앱을 미리 내려받아 놓고 내 명의로 몰래 휴대폰 개통 못하도록 가입 제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소액 결제도 차단해 놓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장마뒤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농민들에게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농진청은 낮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농작업을 하고 1시간 정도 작업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시원한 그늘에서 쉬고 땀으로 배출된 수분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보충해달라고 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환자를 그늘 밑으로 옮겨 열을 식혀주는 응급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때 물을 마시게 하면 질식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주시가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9월 30일까지 폭염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6개 주요 도로에 매일 물 살포 작업을 하고 공사장 내 근로자 쉼터와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합니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도우미를 지정했고 실내 무더위 쉼터 198곳에 폭염 예방 물품을 나눠주고 634개 지역 경로당에는 35만 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월성 원자력본부는 다음 달 2일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자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월성원전 인근 지역인 간포읍과 문무대왕면, 양남면에 3년 이상 실거주한 지역 주민 또는 지역 주민의 자녀입니다. 월성 원자력본부는 지난해 255명에게 대학생 장학금 2억 7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승입니다. 벌써 일주일 가까이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체감온도도 35도를 넘나들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넘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고요. 중복답게 낮에는 대구의 기온 35도, 안동과 포항은 3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도 작겠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소나기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mm 내외의 굵은 빗줄기가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집중되며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어제도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좋음 단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6도, 구미는 24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35도, 구미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5도, 문경은 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4도, 문경은 33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울진의 기온은 28도로 출발하고요. 포항은 2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울진 31도, 포항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소나기 소식도 잦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